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가 있어서 6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가입을 해주시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의 링크 입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 참고해 주시고 가입하실 거면 링크 꼭 입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측에 있는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6번 경기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자, 일단은 뭐 경기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뭐 1번 경기 K리그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1번 경기는 이제 서울대 인천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은 인천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를 받았고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없는 서울과 인천의 동기부여를 봤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인천이 정배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에서는 좀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당 쪽으로는 일단 국내 배당에선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선 승패 쪽의 확률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서울이 어쨌든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잔류왕 DNA는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 원래 인천이었다면 그 부산과의 경기에서 역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홈에서의 관중에서의 버프 그리고 강등 버프가 합쳐지면서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이 나왔었는데 이것이 원정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서울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홈에서 리그에서는 마지막 경기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기면 더 좋고 최소한 무승부까지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었을 때에는 저는 일단 뭐 승무패 쪽에서는 무승부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력적으로는 일단 서울이 뭐 마무리를 해주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서울의 승을 가져가기에도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인천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무고사 또는 아길라르 선수인데 지금 뭐 이런 원정에서도 그런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기에서는 언더가 가장 좋겠죠.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도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지지 않으려고 할 테고 인천은 일단 전반전엔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후반전에 뭐 전반부터 아마도 총 공격을 할 텐데 득점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오지 않는 1점 차의 승부 또는 뭐 0대0 또는 1대1의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를 봤기 때문에 이변을 봤기 때문에 유러피안 핸디캡을 본다면 네, 여기서는 뭐 서울의 핸디캡 승리죠. 서울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핸디캡에선 핸디캡 승리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 수원의 경기입니다.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당은 강원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해외 배당에선 수원이 정배를 받았고요. 좀 국내와 해외가 뒤바뀐 상황이긴 하고요. 뭐 이번 경기 승무패 확률에서는 국내 배당에선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선 패 쪽이 가장 많지만 승과 무승부의 확률도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1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도 좀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국내에선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일단은 뭐
경기력적으로는 저는 조금 더 수원이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서의 지금 이기재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이기재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좌측 풀백에서 땜빵 역할을 해줬었던 김민우 선수가 중원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이 한층 더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측 풀백으로 나오고 있는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좋고, 전방에서의 한석희의 스피드와 활동량,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이 수원 상대로 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큰 상황은 아니어서 수원 쪽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하지만, 강원 역시 리그에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패배로 장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본다면 이 경기는 강원의 승 쪽보다는 수원 사이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무패 중에서는 무승부 쪽을 가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외로 이 경기는 좀 언더가 정배일 텐데, 저는 의외로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뭐 두 팀 다 결정력이 뭐 타가트도 그렇고 뭐 지금 뭐 강원의 공격력이 수원의 헨리 선수가 있는 수원의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현식 선수가 복귀하는 강원이기 때문에 이현식이 복귀를 하게 되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식과 이영재가 있는 강원이 좀 득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원 역시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좀 잘 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외로 좀 역배인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핸디캡 쪽에서는 제가 무승부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변을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배트맨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핸디캡 수원 쪽을 보겠죠. 지금 역배 쪽이기 때문에 핸디캡을 봤을 때는 수원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대 부산의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으로는 일단은 부산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해배당에서는 성남이 정배를 받았는데, 이것도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이 조금 뒤바뀐, 이번 회차에서는 좀 그런 경기들이 K리그에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성남이 홈이지만 부산이 정배를 받았다는 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뭐 부산이 정배를 받았지만, 이 확률에서는 승무패 확률에서는 승무 쪽, 국내 배당에서 승무 쪽, 홈팀 사이드죠.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는 무승부 쪽, 그리고 승과 패의 빈도도 있지만 무승부 쪽이 가장 많긴 합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이 경기도 사실 무승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산은 무승부만 해도 잔류에 확정이 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승부를 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이 경기에서는 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의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남은 전반에는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고 후반전을 노려서 나상우 선수의 최근의 폼, 그리고 토민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저는 부산 상대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이 이렇게 지켰을 때 부산에 성남이 한 골 넣고 잠그면 부산의 결정력으로 저는 성남을 뚫어내기에는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배트맨에서는 조금 역배지만 역배로 이제 성남의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경기는 뭐 다들 뭐 예상하시겠다시피 이 경기는 좀 언더에 가깝죠.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성남도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줄 수 있는 뭐 양동현, 김현성, 뭐 토미 선수가 공격수가 있지만, 토미 선수는 경기에 출전을 많이 하지 못했었고, 그리고 양동현과 김현성 선수도 득점을 많이 못해줬죠. 그래서 나상호에 좀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성남이 한 골 넣고 장가서 이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핸디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배트맨 기준으로는 성남이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E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고요. EPL 같은 경우에는 4번 경기가 셰필드 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똥배당을 받았습니다. 똥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는 뭐 크게 뭐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사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너무나도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뭐 아구에로와 제수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타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뭐 라포르테 그리고 아케 선수 이런 식으로 이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 수비적으로 안정감은 조금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셰필드의 수비 정도라면 맨시티가 뭐 아구에로와 제수스가 없이도 이 선수들이 없이도 지금의 뭐 데브라이너, 뭐 스털링, 그리고 페르난도 토레스, 네, 이런 뭐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맨시티가 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뭐 큰 고민 없이 셰필드의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2.5점이었으면 좀 오버 쪽으로도 고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3.5점 기준이어서 3.5점 배트맨에서 3.5점 기준이기 때문에 3.5점이라면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셰필드의 수비를 생각했을 때는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맨시티가 지금 아구에로와 제수스 공격수의 이탈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핸디캡 패 쪽으로 좀 한 2대0 내지 뭐 3대0 이런 식으로 맨시티가 대승을 할 것 같긴 한데 뭐 그 정도의 득점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맨시티의 핸디캡 셰필드의 핸디캡 패 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 경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대 첼시의 경기고요. 배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시 기준이어서 네.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첼시가 정배를 받았죠. 첼시가 정배를 받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에서도 승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리의 승 쪽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무승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일단 무승부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벌리가 뭐 크리스탈 팰리스나 뉴캐슬처럼 그렇게 라인이 낮게 형성이 되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 공간을 내줄 그런 벌리고 첼시가 그런 공간을 잘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으로 하베르츠나 티모 베르너 선수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수비가 불안했던 첼시였었는데 맨디 키퍼 그리고 티아고 실바가 복귀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도 어느 정도 챙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첼시가 뭐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되찾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은데 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뚝배기를 잘 이용을 하는 팀이죠. 그래서 세트피스나 크로스로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보고 있고 승무패 쪽에서는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좀 오버에 가깝겠죠.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5점 기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벌리도 수비가 불안하고 첼시 역시 수비적으로는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벌리 쪽 이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리의 핸디캡 승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뭐 배당적인 확률에서는 뭐 승패 쪽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이 경기는 뭐 웨스트햄이 리버풀 상대로 승리하기엔 좀 어렵고 안토니오 선수 공격수 주포 선수를 잃었기 때문에 리버풀 상대로 이길 가능성은 저는 조금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도 마팁 선수 그리고 뭐 파비뉴도 뭐 부상이 심각하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테오고 알칸타라 등 복귀하는 선수들이 있고 마누라 라인이 건재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가볍게 리버풀의 단통 승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후버 같은 경우에는 3.5점이 기준점이긴 하지만 리버풀도 수비적으로 이런 반다이크의 공백이 있고 웨스트햄도 수비적으로 그렇게 5백을 쓸 테지만 마누엘 라인이 잘 뚫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3.5점이 기준점이어도 오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승 쪽으로 리버풀이 좀 대승할 그런 경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경기 예측을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픽은 1번 서울대 인천 경기는 언더 쪽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 강원대 수원은 강원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번 성남대 부산은 성남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 셰필드 대 맨시티는 셰필드의 패, 5번 벌리 대 첼시는 벌리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번 리버풀 대 웨스트햄은 리버풀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6경기 중에서 제가 가장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폴을 잡아봤고요. 이 투폴은 FA 서울의 언더 그리고 성남의 핸디캡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배트맨이고 우측이 제가 보여드렸던 인플레이 사이트인데요. 좌측에서는 배트맨에서는 2.2배당 그리고 인플레이에서는 2.42배당으로 인플레이가 조금 더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과 좋은 결과가 있는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